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수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쉬는 동안 마감된 미국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네, 금요일 날 뭐 2% 이상 올랐고요. 결국은 지난주가 한 S&P 기준으로 4.7%, 5% 가까이 오르는 맞아요. 그런 시장이었고 그 와중에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20bp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오르는 거를 주식 시장이 무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 기준으로 하면은 6월 이후에 어쨌든 최고의 한 주를 보는 것 같은데 채권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뉴 요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이블랩스 케빈 강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시장 리뷰해 주시고 또 전망해 주시는 시간인데 오늘 어떤 얘기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 제일 재미있었던 아주 드라마틱했던 날 같고요. 그리고 한 주간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쭉 그냥 차트를 보면서 어땠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저희가 이제 금리랑 주가지수 차트만 넣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중간중간 움직이는 타이밍을 보려고 빅스도 넣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인터벤션이 나왔잖아요. 뭐 아니라고 노코멘트를 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움직인 걸로 보면 뭐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같은 경우에 일단 빵 떠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재무장관 영국에서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재무장관 나와서 대부분의 감세 정책들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금리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달러 금리도 내려가 버렸어요. 그날 같이. 맞아요. 내려가고 파운드는 강세, 그리고 영국 금리도 약세. 그러면서 안정화되나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제 장을 올렸다가 조금씩 내리면서 끝냈고 그 다음 날짜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빠져주면서 주식시장이 또 좋았어요. 그래서 점프해서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가 좀씩 오르고 오히려 이제 애플에서 이제 생산하는 거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줄줄줄 흘렀어요 밑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쭉 점프해서 올랐다가 옆으로 쭉 흘러요. 결국은.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금리들이 계속 이제 한 번씩 점프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제 고용이 너무 좋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금리 다시 75bp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중간에는 12월 달도 75bp 인상해야 된다는 확률이 막 7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이제 한 방으로 끝내버리면서 또 분위기 확 바꿔버렸죠. 그때 이제 목요일 날 그 분위기까지 나온 이유였던 거는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그러니까 실업 청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를 한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이거 75bp 분위기야. 12월 달도. 이제 11월 75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 끝. 이제 그리고 이제 12월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미리 하는 느낌. 그래서 역시 시장은 되게 빨리 움직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44일 만에 영국 총리 사임하고 결국 그래서 중앙은행의 승리라고 얘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보다 경제다 역시 뭐 이러면서 이제 바로 잘린 거죠. 44일 만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이제 귀추는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뭐 정치권에서 바뀌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실제로 시장은 다 흔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유럽 쪽에서 이제 어떻게 시장이 좀 바뀔지라는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보면 실적이 잘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역시 가이던스를 주고 그 실적에 매치했냐 아니냐를 보는 미국 같은 경우가 되게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이던스로 다 낮춰놓고서 그거보다 잘 나왔어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이던스 대비 잘 나오면 어느 정도 기대치에 그렇죠. 기대치에 부응을 했구나. 그러니까 미리 시장에서 반영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잘 나오면 올라가고 그거보다 못 나오면 내려가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3개월마다 땅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리얼 타임으로 펀더멘탈을 되게 잘 반영하면서 굉장히 반영을 잘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진짜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구나. 저도 이제 개별 종목들 저도 이제 미국 주식 잘 안 봐봤던 거여서 지수만 맨날 보고 있었어서 되게 잘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보시면은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닉 기자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 12월 달에 가서는 이제 디베이트가 심해질 거다. 페드가 75bp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 한 방에 저렇게 주가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기자님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언젠가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게 금요일인가요? 네. 그게 이제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그걸 썼는데 근데 이분이 계속 실제로 페드가 얘기하는 것만큼을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항상 이게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요. 아, 그 기사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이 기사가 다였어요, 거의.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기사 하나 쓰면서 주가는 완전히 돌았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시장에서 페드에서 다 받아서 쓴다. 미리. 거기다 이번 주 이제 블랙아웃이에요. 네. 이제 FOMC 전주여서. 그래서 이제 페드 멤버들이 아무 얘기를 못 하는데 전주 끝나는 금요일날 딱 저런 코멘트 날린 거죠, 이제. 아,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그렇구나, 이제 그렇죠. 라고, 네. 분위기 저 얘기란 얘기네. 그리고 이제 페드 멤버들이 나와서 뭐 아니야, 기야 올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한 주 동안 이번 그렇죠. 주. 근데 그렇네요. 금요일 날 딱 나와서 12월 달에는 쉽지 않을 걸 안 올릴지 그러니까 75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코멘트를 확 날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페드 코멘트가 목요일까지 내내 또 그 18명이 더 올린다고 다 짜가지고 똑같은 소리 또 했는데 다 올리는 쪽으로. 금요일 날 약간 네. 약간 뉘앙스가 다른 네. 그런 얘기가 처음 나왔죠. 나게 그게 영향을 미쳤고 그거 영향을 미친 것보다 그 페드 멤버보다 이 티미러스 기자의 얘기가 더 강력하게 미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 쪽도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은 똑같죠, 뭐. 그쵸? 이제 재무장관 이제 나오고 이제 헌트 재무장관 나와서 네. 폐기하고 경제정책들 이렇게 감세했던 것 다 폐기하고 그런 와중에서 목요일 날은 또 보험 청구자 수 하락하고 이러면서 금리 계속 뜨고 보시면은 월요일 날 금리 내려갔던 것들을 주중 내내 계속 올렸어요.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2년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닉 티미라우스 기자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예나 개입 나오고 하면서 밑으로 확 내렸어요. 네, 2년짜리 한 같은 10bp 경우는. 빠졌네요. 네. 4.5네. 네. 그래서 확 내려가는 모습이어서 실질적으로 이 금요일 날은 뭔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0년짜리 금리는 별로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전반적으로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간 상태로 끝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앞에서 보시다시피 4, 5%씩 다 올랐고 주가 지수는 그리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3%가 올랐어요. 2.9%가 올랐으니까 유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뭐 거의 안 움직인 플랫 형태인데 이제 중국도 결국 양회가 아니죠. 그 공산당 전당대회 끝나면서 네. 뭐 그냥 다 싹 장기 집권하는 걸로 얘기 끝나고 막 좀 이제 중국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정부 같습니다. 시진핑계로 네. 네. 싹 바꾸고. 예, 그래서 오늘 저기 그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선 선재 기자님 기자님. 모시고 네, 딴 얘기 말고 들어봐야 될것 중국 같아요. 얘기만 쭉 들을 예정입니다. 네, 그 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나 같은 경우 급등해버렸죠. 네, 이걸 그게 보실 수 금요일이었죠? 있습니다. 네, 그게 금요일 날한 거죠? 이게 네. 되게 오래처럼 그래서 느껴지지? 조금 일주일이 굉장히 긴 느낌이에요. 예. 예, 아, 요즘 무슨 일이 저는 생각이 어떠냐면 보통 주초에 올라요. 주식 기준으로 올랐다가 주중에 또 에이 하고 또 빠지고 주말에 또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 얘기인지 이번 주 얘기인지 계속 같은 얘기가 시간적인, 반복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그러니까 예. 맨날 오르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네, 그러고 맞습니다. 역시 그렇지 하고 또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가고.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처음에 이제 LDA 네. 얘기하면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들 간에 공조가 있어야 된다. 이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끝난 것 같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약간의 그런 느낌이 좀 보여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일주일 동안 보면 혼자 열심히 빠졌죠. 빨간색이 이제 다들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애플 뭐 다 결국은 테슬라가 오르락내락했지만 결국 일주일 보면 빠진 건 마이너스 혼자네요. 4%예요. 마이너스 실적 4%예요. 때문일까요? 네. 예? 실적 때문일까요? 실적도 실적이고 일단은 저는 수급인 것 같아요. 여기도 머스크가 이제 일단 트위터 사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주가 빠졌고 은행들이 담보대출 해주기로 했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담보대출할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팔아야죠 뭐. 아, 이게 좀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그때 실적할 때 그때 10몇 프로 하루에 빠졌으니까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얘만 마이너스 된 네,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하기로 했던 경제 지표들 다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결정이 됐고. 네, 네네. 이제 저번 주에 결정됐으니까. 발표 안 한 거. 네. 네, 결정 안 한 거 몰아서 한 번에 하니까 언제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월요일이라고 지금 뭐 여기 이코노믹 카렌다에 나오는데 언제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데 네. 그렇잖아요. 좋았으면 안 했겠어요.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데 또 시장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쵸. 한번 봐야죠. 반영되고 네, 봐야 될 네,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홈 세일즈 이제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이 핵심인 것 같아요. 또
그 금요일 날 이제 결국 코스트, 그러니까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라고 해서 그 임금들 얼마나 증가할지, 퍼스널 인컴들, 그 다음에 소비 어떻게 쓰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주 경제 데이터로만 보면은 결국은 이제 금요일 날짜 그렇네요. 데이터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주중 내내 이제 빅테크들 전부 다 실적이 다 나와요. 그쵸. 구글, 비자, 코카콜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다 나오는데 여기도 뭐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예상보다 못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닝은 70%가 예상보다 좋다. 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니까 이미 낮춰놓은 거를 거기서부터는 좋을 거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저번 주에 지금 보여주신 대로 거의 8% 올랐어요. 네. 많이 그러니까 올랐기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S&P가 네. 거의 5%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더 그 개입 나오는 부분들 디테일은 내일 한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그냥 뇌피셜로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건 좀 이제 기니까 뇌피셜 전에 이제 옵션 쪽 먼저 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나스닥 옵션 쪽 같은 경우는 의외로 콜옵션들이 지난주에도 콜옵션 쪽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의 3주째.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도 콜옵션이 더 늘어났고요. 나스닥 옵션만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건 풋옵션이 오히려 미결제 약정이 줄었어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풋 옵션 샀던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먹었다 이제 정리하자. 예, 정리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콜옵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워낙 요즘 들어서 이제 저번에 이제 저희도 얘기했지만 단기 옵션들이 거래가 너무 많이 되고 네. 있어가지고 이제 뉴스화돼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 금요일 날이 거기다가 이제 만기일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난리쳤던 시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옵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확 오를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하루 이틀은 오를 수 있다. 예, 확 베어마켓 오를 수 있다. 랠리들이 중간중간 보이니까 그걸 이제 수익을 잡으려고 하루만 오르면 되는 거니까. 뭐 어디 기사 보니까 지금 콜 옵션하고 이제 풋 옵션, 그러니까 불리시 옵션하고 베어리시 옵션의 그 차이가, 그러니까 콜 옵션이 비싼 게 8년 만에 처음이래요. 이 정도 비싼 게. 네, 그러니까 비싸다 싸다라는 개념이 결국 그 안에 지난번에 예, 얘기했던 예. 내재 변동성이 다르다는 건데 예. 콜 쪽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예. 지금은 그냥 개인 투자가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재밌게 봤던 게 지금 차트 하나 떠 있는 거 보시면은 이게 일주일 동안 움직인 차트예요. 네. 뭐 선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럴 텐데 이게 파운드화도 있고 yen화도 있고 너무 그다음에 많이 그리지 마세요. 금리도 있고 정신없으니까. 금리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9월 22일 날 일본에서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2.8382조 엔을 개입했대요. 이제 지난 거라서 저런 숫자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9월 달 요번 거 말고 9월 요번 거 달 말고. 거 2.83. 네. 근데 그럼 맞네요. 그 원래 20 빌리언 정도 했다 그랬죠. 네. 25.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더 큰 거 나왔네요. 이번에는 근데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네. 금요일 날 한 거는 저번보다 더 세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것도 아직 모르고 뭐 그렇죠. 밝혀지겠죠. 지나면은 나오겠지. 내 느낌도 더 세 보여. 왜냐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일단 1엔 더 뺐어요. 저번에 5엔 뺐는데 6엔 뺐어요. 맞아요. 6엔 뺐고 그다음에 강도가 이제 네, 더센것 강도가 예. 강도, 타이밍 예. 이런 게 되게 좋은 타이밍에 이게 같이 협의해서 한 느낌이 딱 그러니까 페드랑 굉장히 협의도 했고 저 닉 티밀하우스 기자랑도 뭔가 협의가 좀 돼 있고 전반적으로 좀 이게 연결돼 있는 느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서로들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BOJ는 그 아무런 그 근거는 없는데 한 번쯤은 그 내려갈 때 할 것 같아요. 내려가고 있을 때. 느낌이. 예, 이제 대표님 한 느낌이. 번은 더 이제 세게 저게 밀어서 한번더 그러니까 예를 밀어주는 들어서 네. 저렇게 올라갈 때 지금 2번 했잖아요. 네. 저게 아니라 마켓이 내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7이었던 게 144가 됐어요. 무슨 이유가 생겨가지고 그날 한 6원 빼버리면 더 내려서 이제 못 예, 확 올라오게. 그냥 예, 그거 특기거든요. 쐐기로. 쐐기를 네. 한번 어.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더라면 네. 살 수가 있겠어요? 한 번 나오면 아닐 그냥 그렇죠. 손실 너무 커지니까. 너무 커지니까. 이게 쇼커버링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좀 몰려갈 가능성도 되게 커진 상태고, 이제 금요일 날 거 이쪽 쭉 차트 보시면은 이미 이제 JGB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YCC라 그래서 10년짜리 같은 경우 0.25% 이상 이제 금리가 안 올라가게 막아주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거 이상 올라가면 예나 채권을.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안 올라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실제로 개입을 하려니까 돈은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 들고 있는 거를
줄여서 결국은 이제 뭐 개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의 그 YCC 하면서 장기채 사는 금액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지들이 발행하고 지들이 사잖아요. 국외에서 사주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어차피. 그래요. 그렇지만 네. 옌의 그냥 통화량만 보면 늘어나고 있는 어제 개입을 달러 쪽에서 개입을 하면 달러를 사고 옌이 나갔잖아요. 나갔죠. 그걸로 저거 사면 되잖아요. 그거로 그러니까 마켓에 그 옌은 완전히 그 유동성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가고 있는 이쪽하고 거예요. 이쪽하고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오퍼레이션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일본, 중국 남들하고 네. 반대로 가고 맞아요.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다 보니까 결국은 더 페드한테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다 미국 트레저리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의. 어떻게 일본 입장에서 봐도 일본은 그 경기를 올린다면서 옌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입은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외환시장 개입은 할 수 없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도 그러니까 컨플릭트라는 게 좀 다르게 하지만 일본 안에 통화량도 이게 죽인지 밥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왔다 지금 계속 현재는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 헤지 펀드들이 공격하기에 되게 좋은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 쏴서 올리면 망가지면서 예나가 무너질 것 같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지금 자기네들은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뚫어서 망하게 해보려는 헤지 펀드들이 있는 거고. 옛날에 파운드 무너뜨리듯이. 네. 그다음에 그거 아니게 펀더멘탈리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그래서 그런 전쟁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국보다 일본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은 진짜 무식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국 파운드랑 나스닥 선물들이 나이 세션 안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 그렇네요.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결국 영국 크라이시스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일본은행의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중국국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들이 사줬던 건데 네. 연기금들하고 근데 연기금들 다 망가졌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다가 중앙은행도 지금 이제 일본도 자기도 안 사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개입하려니까 팔아야 되고 그러면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게 국채들이 망가지기 시작한 게 영국 국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국채 공격 들어오니까 일본 국채를 사줘야 되다 보니까 YCC 해야 되니까 또 망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중앙은행들이. 근데 그 여기서 이제 미국 국채까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맞아요. 저번 주에 네. 저희가 왜 미국은 크레딧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국채만 움직이냐 그러면서 수급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 맞아요. 우리가 수급 그런 의심을 예측을 네. 했잖아요. 그 네, 의심을 얘기를 했는데 했었죠. 이 얘기가 되게 저는 좀 네, 저도 닿네요. 리즈너블해 보여요. 이런 살 사람이 느낌에. 없. 네, 살 사람이 없는 거죠.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스프레드가 30bp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우리 맨날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벌어지면 경기 침체가 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과물이니까 어차피. 결과물인데 네, 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싹 무시하고 10년짜리는 계속 그냥 이자율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상태 내에서 기본적으로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나와서 12월 달은 아닐 것 같아 해놓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개입 빵 나와서 예나 개입 탁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는 금리 쫙 빠지고 이 순서가 딱 맞아버리면서 끝도 이제 콜옵션들 또 이제 많이 샀던 개인들이 있는데 쇼커버링 나오면서 그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주가가 오르니까 또 주식은 더 오르고 이러면서 금요일 날을 아주 그 깔끔하게 많이 움직이게 위아래로 엄청 많이 움직이면서 방향은 바뀌어서 이제 금리 올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라가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나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되게. 딱 일주일 전에도 딱 이랬거든요. 예. 일주일 전에도 내용은 좀 달랐지만 분위기 비슷했는데 결국에는 주중에 다 빠졌거든요. 이번 주도 진짜 봐야 되겠네요. 봐야 돼. 이번 주에 예, 봐야 될 것 이번 같아요. 주에도 진짜 네. 계속 똑같은 일이 지금 거의 서너 번 반복됐는데 반복은 안 되잖아요. 중간에 가다 보면 이번 주도 그렇겠지 그러면 꼭 아닌 때가 생기니까. 그게 이번 주일지. 그러니까 제가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진짜 또 그럴 수 있는데 글쎄요. 이번 주 진짜 봐야 그러니까 돼요. 실적들이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뭐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은 어차피 끝으로 가면 실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결국 끝이. 기업의 가치니까. 네, 기업의 가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를 일주일치가 아니라 하루치만 그린 거예요. 하루치만 그린 걸로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저널 딱 나오고 나서 금리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시작하면서 장 시작하고 그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개입 나오면서 5월 15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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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완전 예나 밑으로 151엔 찍고 146엔 갔다가 147에 끝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페드하고 BOJ하고는 뭐 최소한 통화했네요. 네, 통화를 했다 느낌상.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공조가 조금 타이밍이상. 네. 그러면은 거기다 이번 주 이제 블랙아웃이니까 아무 말 못 할 아무 말 거고. 못할 거고.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해놓으면 이번 주에는 이제 절묘하게, 실적만 잘 나오면 그렇죠. 실적만 잘 나오면 한번 다시 들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쇼커버링도 또 나오고 지금 사실 현금 지난 많다고 한 2주 얘기하니까. 동안 150 넘으면서 BOJ 왜 안 나오나 하면서 네. 야, 이거 살살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질문을 네, 많이 있었죠. 했는데 나올 텐데 역시 딱 그 브레이크아웃 하루 전 타이밍을 전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돈으로 똑같이 그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갈 때 한 번에 밀어서 주기레들을 싹 줄여서 이제 스탑로스 싹 시켜버리는 예.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걸로 한번 해주면 그런 이제 날을 잡고 있다가 못 잡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느낌이 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난 한 주의 흐름은 글로벌 공조가 혹시 시작이 됐나? 라는 라는 걸 특히나 금요일에 좀 네, 많이 특히 느낄 수 있었다. 금요일 날 좀 이제 느낌상 뇌피셜이긴 하죠. 이게 뭐 숫자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CB끼리 좀 그런 게 중앙은행끼리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 쪽은 아무래도 중앙은행하고 조금 다르죠.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정부들도 요즘 좀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주말에 어저께도 미팅 어제 한번 했잖아요. 어제 뭐 50조 지금 50조짜리 얘기한다니까. 얘기하고 뭐 있으니까. PF 때문에 네, 조금 PF 더 때문에. 그런 2부에서 것도 한번 있고. 예. 네네. 예.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내일 이 부분만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 그래요. 그래서 내일 7시에 나와서는 내일 네. 다시 나오시니까 네, 그때는 내일 좀 보도록 봐주시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말이 길어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뉴욕이었던 거 한쪽풀이잖아요. 거기 나올 때는 BOJ 뭐 이런 얘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들을 좀 읽어보면 야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게 오버솔드 돼 있다. 그런 쪽으로 다시 좀 몰고 그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현상이 오버솔드 돼 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과매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 예, 그렇죠.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몇 주간 좀 봐야죠. 예, 요번 주가 한 번 더 보죠. 네. 그 마지막에 네. 이렇게 이제 네. 테크니컬 한번 잠깐 좋습니다. 보시면은 네. 차트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저점을 지난주에 이제 양바닥을 마치고 저점 부분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ACD라고 이제 많이 테크니컬 보는 네. 지표가 있는데 끝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펀더멘탈한 부분에서만 또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오면 뭐 갑자기 요즘도 지금도 아직도 해결된 건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해결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되면 테크니컬리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서 약간의 한 주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이번에 진짜 빅테크 실적이 문제네요. 네. 예, 빅테크 실적이 문제고 요번에 또 묘하게 다음 주에 FOMC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네. 그 다음 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지표는 뭐 발표한 다음에 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게스하는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ECI 인덱스들이 있으니까 임금들, 그걸로 임금 게스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임금 생각이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금이 어떻게 나오면 뭐 예측을 좀 해보자면 임금이 좀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져야. 그래야지 임금이 올라가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네. 얘기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임금이 올라가면은 네. 그 고용률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죠. 네,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임금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뭐 그게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를 예상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서 인플레가 좀 잡히는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코멘트들이 나와주는 걸 원하겠죠. 소비도 나오잖아요. 근데 소비가 너무 줄어드는 거는 네. 이게 소비도 결국 근데 데이터 자체로 보면 소비도 떨어지게 나와야지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소비가 떨어지는 거는 전 침체 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 그 같은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뭐가 똑같은 뭔지도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이거는 이 얘기는. 이런 부분들도 애플이 네. 27일인가요? 28일인가요? 애플이 중요하겠네요. 네, 애플이랑 애플이 27일입니다. 27일 이에요? 네. 애플이 27일, 뭐 25일 그 전에도 알파벳, MS 네, 이런 네, 실적 발표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네. 부분들 좀 지켜보면서 기술주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또 나와주시니까요. 네. 남은 얘기 내일 듣겠습니다. 네. 네. 테이바립스의 케빈 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